현재 일본은 하기비스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태풍 하기비스는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위험한 폭우라며 최대급의 경계를 해야 한다고 일본 국민들을 향해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5단계 경보 중 가장 높은 폭우특별경보를 내렸습니다. 폭우특별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도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7개의 광역단체입니다. 일본 정부는 피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피난 공고를 465만 명을 대상으로 내렸고 1042만 명에게는 피난을 준비하라는 피난 준비를 발표했습니다. 온천마을로 유명한 하코네마치에 950mm 물폭탄이 쏟아졌고 시즈오카현 이즈시에도 7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아연실색한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하기비스 중심 부근 풍속 초속 45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의 세력을 갖춰 태풍 분류 가운데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태풍이라고 밝혔는데 1958년 시즈오카와 간토 지방을 초토화하며 1200명을 희생시킨 가노가와 태풍과 비슷한 수준의 폭우를 동반할 것이라는 예상을 발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일 오후 6시 22분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 남동부 먼 바다에서 규모 5.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지진이 겹치면서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NHK 방송에 따르면 하기비스 태풍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실종됐으며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량 정전 사태도 발생해 도쿄와 시즈오카현 등에서 43만 500호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규모 항공기 결함 사태도 이어졌고 철도는 운행이 중단됐으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도쿄 도심은 아예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수도권과 도카이 지방을 중심으로 1,000개 점포의 영업을 멈췄습니다. 디즈니랜드와 스카이트리,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 관광지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끌만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인데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가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을 받자 원전 2호기 폐기물 오염수 이송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장치의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실제로 누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누설 경보 장치의 작동이 태풍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전체의 오염수 이송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 전적으로 봤을 때 도쿄전력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방출했을 오염수를 이번 태풍 하기비스를 핑계로 방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조차 방사능 오염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인 일본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려면 일본 국민들에게만 권유하면 될 것을 왜 다른 나라 외국인들까지 방사능에 노출되도록 권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본 정보인이 더욱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 의도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몰래 방출하게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후폭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태풍은 일시적으로 일본 본토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면 반영구적으로 해양 생명체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또다시 전세계를 향해 태풍 하기비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구호 요청을 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2011년이 오버랩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9.0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당시 지진으로 1만 6천 명이 사망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은 일본이 나라를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역대 최대 해외 재난 구호금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일본 총리는 한국 언론에 특별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 문자를 보내줬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민들은 일본인들을 향해 힘찬 격려를 해줬다. 라고 감사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일본이 성금을 받은 것을 아예 잊어버렸는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겨우 8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 같습니다. 이번에도 성금을 걷어서 일본을 구호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240%에 달하는 부채인데 이것은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부채입니다. 한국 부채가 40%인 것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이죠.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국 돈으로 무려 1경 2천조에 달하는 부채입니다. 1천조가 아닙니다. 1경이 맞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으로 큰 부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돈이 없어서 일본 국민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서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빚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복구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소비세 인상 효과는 당분간 무용지물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빚에 허덕이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죠. 한국과 무역 분쟁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본 국민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지갑을 닫은 상태이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엔고로 돈이 몰리면서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핵심 수출인 일본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풍과 지진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부에서 복구 비용에 들어갈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